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바입니다. 11월은 갈수록 집값의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는 한 달입니다. 분기점이 될 것 같죠? 이거 상당히 의미 있는 수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부동산 지표라는 게 포인트 찍기, 어느 시점에선 전의 궤적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이런 쎄한 조짐이 보이면 이게 바로 새로운 파도를 만들어내는 일종의 부동산 집값 물때가 바뀌는 시점입니다. 그러니 물때 바뀌었는데 고기 낚는답시고 뛰어들었다가는 밤을 새도 빈손이죠. 이렇게 본격 하락장으로 가는 추세 속에서 집을 샀다가는 그냥 물때 바뀐 거 모르고 빈손으로 당하는 멱살 잡히는 호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원 매매가격지수 11월 13일 기준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상당히 집값 추세에 대한 선제지표로 작용할 수 있는 건 그동안 지표가 엎어치고 매치고 엎어치고 하는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근데 오늘 매매가격 지수는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상승적으로 살짝 올라설 수도 있었는데 집값 중력의 법칙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 확연하게 상승폭이 내려가는 궤적으로 전체적 그림이 맞춰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모든 물리법칙이 그렇듯이 그 다음의 횡보가 중요한 건데 역시 요즘 대외 여건의 하방 압력 그리고 완전히 얼어붙은 거래량 때문에 워낙 집값 자체가 실시간으로 흔들리다 보니까 매매 가격 지수가 탄탄한 지대를 형성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일단 그냥 가라앉는 법은 없습니다. 최소한의 다지기가 있는 거예요. 부동산 지표에서도 그대로 이런 법칙이 나타나는 건데 겉으로만 봐도 앞으로 집값이 어떤 방향으로 자리를 잡을지가 눈에 딱 하고 꽂히죠. 지금 전형적인 계단식 상승폭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서울 수도권 지방 관계없이 일률적인 패턴으로 뚜렷한 상승폭 축소, 그것도 1차 하락 시기의 조짐에 가까운 지표로까지 이동하고 있다는 얘기죠. 특히 굉장히 이례적인 건 하락폭이 이젠 서울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전국, 수도권, 지방 가릴 것 없어. 매주 한 계단씩 상승폭이 축소가 된다는 점이죠. 이건 꾸준하게 더 하지. 어떻게 이렇게 꾸준하게 집값이 떨어지는지 몰라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움직이다가 갑자기 큰 폭의 움직임으로 보폭을 늘리는 건 늘상 우리가 보아왔던 집값 궤적의 모습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서울 매매가격 지수는 지난주 0.05%에서 이번 주 0.05% 보합을 이어가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하락으로 가기 위한 보합이라는 점이죠. 다음 주에 이렇게 한번 다지게 하고 한 계단 더 내려갈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이유는 서울 매물량이 8만 건, 거래량은 2천 건 초반. 수요와 공급이 서로 만나질 못하고 있어. 이거 견우와 직녀입니까? 오작교에서만 만나나? 도저히 뭔가 일치점을 찾기 힘들 정도로 엇갈리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 홍수가 났는데 하수구가 역류가 되는 현상하고 아주 똑같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상승폭은 최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꽉 막혀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다시 반등으로 가기 위한 단기적 하락이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것도 낙폭이 큰 쪽으로 이동할 거라는 얘기예요. 이 막대기가 이제 거꾸로 서게 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로 간다는 거죠. 매수자 관망세는 조금 더 움직일 생각 안 합니다. 요지부동이에요, 요지부동. 그래서 거래량이 절벽으로 향할 만큼 서로 간에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겨울로 가는 설국열차 특석을 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매매가격 지수는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집값 하락의 공포라는 전운이 정말 강하게 감도는 거예요. 여기 투기 수요가 엄청나게 밀어닥친 곳이었죠. 빠질 때는 한꺼번에 쫙 하고 빠집니다. 그만큼 냄새를
잘 맞는 투기 수요가 몰려있는 곳이기 때문에 인천 집값이 그냥 늘 널뛰기야. 바로 지난주 마이너스 0.02에서 이번 주에도 역시 마이너스 0.04로 더 떨어졌어요. 이거 심각하죠? 2주째 마이너스 상황. 이게 가장 극적인 포인트로 보이죠? 그래서 인천이 굉장히 불안해 보이는 겁니다. 구축 위주로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송도와 청라가 위태위태합니다. 이전에 트라우마가 다시 생각이 날 거예요. 여기 반토막거래도 심상치 않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경기권 구축 위주의 상승폭 감소 0.05에서 0.03포인트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상승폭이 감소 추세에 있어요. 지방은 부산이 지난주 마이너스 0.05에서 마이너스 0.04로 더 떨어지고 있고요. 막대 그래프를 봐도 전국 0.03에서 0.02, 그리고 수도권 0.04에서 0.03, 지방은 0.02에서 0.02. 간신히 보합을 유지하지만 이건 다음 단계 추락을 위한 버티기로밖에 안 보이죠. 자, 이렇게 집값은 본격적으로 11월 분기점을 통과하면서 도저히 실제 거래량이 받쳐주지 못하는 끊어진 연줄 신세입니다. 그냥 추락할 일만 남은 추세로 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부동산에서 이번 주 내놓은 지표가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매주 한 계단씩 내려오는 추세를 아주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 상승폭 감소라는 테두리 안에 있지만 이렇게 하늘로 솟은 시퍼런 그래프가 머지않아 아래로 뒤집어지는 추세는 11월이 거의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일단 시장이 너무 불확실하다 보니까 차라리 전월세로 돌리자는 판단이 선 것 같고요. 관망세 유지해야 되니까. 굳이 지금 서둘러서 집을 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매매 시장은 이제 집 살 사람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어. 그 정도로 동네 부동산은 초토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세 시장은 어떨까요? 이번 주 전세 가격 동향은 전세가가 올라가는 추세에서도 전세 가격 지수는 오히려 상승폭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서울이 0.21에서 0.19로 소폭 내려앉았어요. 그러나 전세 물량은 원포인트 수요가 집중된 선호 지역 위주로 부족분을 보여서 전세가가 오르는 그런 추세였는데, 비강남권, 특히 선호도 높은 학군을 물고 있는 곳 아니고는 그리 큰 드라이브를 걸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원은 정주 여건 양호한 단지 혹은 저가 인식이 있는 중소형 규모 위주로 전세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만큼 선호도 높은 전세가가 상당히 이제는 부담이 된다는 얘기예요. 전세로 들어가 살기도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요가 우회로를 찾고 있다는 거고요. 서울 전세가가 오른다 하지만 이렇게 지표상에서도 소폭 상승세가 꺾인다는 건 앞으로 매매가를 담보해 줄 만큼의 강력한 그 전세가 인상은 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인천은 0.05에서 0.05로 주춤한 상태고요. 경기도 0.23에서 0.21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지표입니다. 특히 인천과 경기권은 역전세와 깡통 전세 위험 요소가 많은 지역이라서 전세가가 강하게 앞으로 치고 나갈 수가 없고, 걸리는 게 사방에 그냥 가시밭길인데 어떻게? 그리고 이미 매매가가 워낙에 추세 자체에 이상 신호가 생길 만큼 약세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서 전세 시장 역시 약세장으로 갈 것이 분명해 보이고요. 그리고 지방은 5대 광역시가 0.02에서 0.03으로 소폭 오름세. 대구는 마이너스 전세가로 계속해서 직진 중에 있습니다. 마이너스 0.06%로 떨어지고 있죠. 여기는 급락 추세로 돌아섰던 전례가 있어서 이번에도 2차 하락이 오면 정신없이 흔들릴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11월 집값 추이는 상승폭이 결국 하락을 절감하고 버티고 있는 외로운 지표라는 걸 느낄 수가 있죠. 매매 가격 지수는 확실히 분기점 선상에 와 있다. 서울이 확실히 지표가 안 좋아 보여요. 서울은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어떤 부동산 정황상 굉장히 환경이 안 좋아도 어떻게 쓴 집값을 끌어올리려고 하거든요. 이게 도대체 상승폭이 위쪽으로 움직이려 들지는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국 수도권 지표도 상승폭 감소 추세로 이제는 완전히 돌아서 버린 거고요. 전세 가격 지수 역시 매매가와 비슷한 추이로 가고 있습니다. 전국 수도권이 상승세 감소 추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집값 추이가
낙관적이질 못한 것은 기준금리 인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오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국채금리. 이미 올라올 대로 올라온 상태에서 지난달에는 거의 공포의 대마왕 수준이었습니다. 미국 연준이 국채금리 오르는 거 보고 금리 인상 동기를 결정할 만큼 이제 미국 국채가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보다 더 공포감을 주는 존재가 한국 부동산 상황에서는 그렇게 각인이 되고 있어요. 물론 국채 발행 규모 줄이고 최근 국채금리가 내려가는 추이를 보이지만 결국 5.5%까지 가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중국, 일본 수요 커버링하기 위해서. 동반해서 한국도 국채금리에 펌프질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 당연히 은행채 금리로 전이가 되는 거고 주담대 금리는 목이 쫄리게 되는 건데 한국도 여지없이 주담대 금리 자체가 이미 7%를 넘어선 지 오래죠. 변동금리. 요즘 상생금융 분위기를 잡고 있는데 이거 실질적인 금리 혜택 받기 어렵잖아요. 이게. 은행 가서 실질적으로 대출 받아보려고 하면 이런 어떤 금리 우대 받기 정말 하늘의 별따기거든요. 일시적인 거라 보면 되겠고요. 일단 워낙 시중은행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횡재세라는 새로운 세금제도 만들어서 천문학적인 영업이익을 거둔 은행들에 대해서 세금을 걷겠다는 분위기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주담대 금리를 찔끔 내리는 모습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오늘 코픽스 상승분 적용으로 주담대 변동금리는 다시 올라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아파트 거래량이 바닥 수준으로 가는데 상반기 이런 바닥 거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시중은행 금리를 낮춰서 대출로 수요를 유인하기도 했지만 당체 경제지표가 약세로 돌아서고 있고 이게 개인에게는 전체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빚을 내긴 했지만 이걸 쳐낼 수 있는 가처분 소득 또한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그냥 빚 갚다가 볼일 다 보게 생기는 정말 삶의 질이 최악이라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이젠 미국과는 say goodbye, 이별을 고해도 될 정도로 미국 기준금리 영향보단 당장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위협을 하고 있어서 영끌 집주인들 정말 사상 최대의 위기 앞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공포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절대 성급하게 집 사는 데 진입하지 마시고요. 특히 청약에선 분양가 높은 곳 유의하셔야 됩니다. 구축 매매는 무주택자에게 아주 유리한 상황이 찾아올 건 분명해 보이고요. 40%를 쉽게 빠질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 지금 상황은 확실히 비상 상황, 운동화끈 좀 꽉 조여 매시고 단단히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를 거쳐 오늘 발표된 매매 가격 지수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 더 이상 집값이 상승폭을 확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줄어가고 있다는 건 결국 마이너스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표상 이렇게 안정적으로 보이지 실거래는 호가 방어벽에 금이 가서 이제 슬슬 호가세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말 확실하게 방향이 전환이 되고 있고요. 동시에 주변 금융환경이 부동산 역사 이래로 이렇게까지 복합적으로 꼬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지표들이 좋지 않은 상황이죠. 이젠 떨어지는 게 단순히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떨어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사. 그게 집중적으로 보일 정도로 대세는 하락장으로 확실하게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